일본이 터키의 새로운 무인 항공기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무인 항공기가 실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드론끼리 공중전을 벌이게 되거나 앞서 소개한 고성능 고비용 첩보기를 대신한 새로운 형태의 첩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차세대 전투기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밝혔듯 블랙버드를 개발한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록히드 시절 산하 스컹크웍스가 개발한 것이다. 이곳은 미 고등연구계획국 다퍼 지원하에 지금 진정한 블랙버드의 아들 SR-72를 개발 중이다. SR-72는 고도 3만에서 6만 미터에서 최고 속도 마하 6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륙한 다음 마하 3까지 가속하는 제트 엔진뿐 아니라 초음속 영역에서 추진력을 낼 때 유리하도록 보잉과 마찬가지로 듀얼램 제트 엔진을 곁들인 TRCC 엔진 터빈 로켓 콤바인드 사이클을 이용한다. 선오브 블랙버드는 SR-72와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오브 블랙버드가 개발되면 기체는 SR-71과 비슷한 37m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이 초음속 정찰기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초음속 항공기 개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유 기업인 중국항공우주과학공업그룹 카시치니즈 에어로스페이스 사이언스 앤드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은 탱윤탱윤을 개발 중이다. 2단식 발사를 하는 항공기지만 2단 로켓은 재사용할 수 있고 화물은 2톤, 우주비행사는 5명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1단만 사용해도 10에서 15톤을 운반할 수 있고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이 초음속 정찰기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초음속 정찰기는 고고도에서 초음속 정찰을 할 수 있어 방위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전보다 정찰 위성 성능이 높아졌고 드론 활용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초음속 정찰기는 개발은 물론 제조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때문에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미 공군 산하 공군연구소 유세프 에어포스 리서치 레버러토리와 항공기 제조사 크라토스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드론, 무인 항공기 기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기체는 사람이 조종하거나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추는 등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무인 항공기 방식의 장점은 낮은 운영 비용이나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조종사는 심하면 격전 중 10G가 넘는 강한 중력 가속도, 압박의 블랙아웃, 그러니까 의식 상실 현상을 일으켜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인 항공기가 전장터에 등장한다면 무엇보다 파일럿 생명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기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드론을 대량 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전략적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관련 비용을 포함해 에킨치의 도입 비용이 5천만 달러를 밑돌면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무인 항공기 시장을 평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터키의 에킨치에 일본이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일본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MQ-9B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의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에킨치 양도식의 방위관을 직접 보내 에킨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터키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터키와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에서도 많은 참석자들을 초청해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들은 아제르바이잔과 필리핀, 일본의 관계자들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일본 관계자들의 참석에는 다소 의외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석이 확인된 3개국 중 아제르바이잔은 티베트의 고객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후 정식 동맹관계를 체결하는 등 터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고 필리핀은 터키의 T-12 구아탁 공격 헬기 조달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키 방위산업계에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터키의 언론들은 일본의 방위관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의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라브 후보 중에 하나로 터키제 전술장갑 차량인 요리크 이루크를 선택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지만 일본의 무기 조달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터키제 아이프는 미국의 아이프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터키 언론들은 일본의 정치적 입지가 넓지 못하고 미국의 입김에 놀아나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 마음대로 무기를 선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앞서 말했듯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라브 후보 중에 터키제 차량이 들어가 있는 만큼 터키 방위 산업이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가성비, 높은 장비에 눈을 돌리고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터키제 차량이 후보로 들어가 있는 일본의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라브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마츠사의 경장갑 기동차의 후속 차량 조사를 2019년에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에 의탁했으며 2019년부터 3년간 시험 차량 취득 비용으로 14억엔 140억 원의 예산을 탄해 연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차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지만 터키의 데일리 사바지는 누롤 기계누롤 머키너의 요리크 이루크 전술 장갑 차량이 자위대의 차세대 경장갑 기동차라브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의 누를 기계는 다양한 장갑 차량을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이며 이 회사가 만든 에저의 지데르 시리즈는 터키군 외에도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카타르와 세네갈, 로길골주 조지아와 도입을 티니 검토 중에 지에서 있을 2000여 대 정도로 해외에서 가까운 매우 수주 실적을 인기가 높은 올렸으며 모델입니다. 현재는 이 회사가 새로 개발한 전술 장갑 차량 요리크 이루크는 지뢰 및 즉석 폭발장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자형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했으며 외부에는 확장 가능한 복합 장갑이 부착되어 승무원 보호 능력이 높고 최대 7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크 이루크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타입과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타입, 로켓탄을 탑재한 타입 및 안티드론 시스템을 탑재한 타입, 그리고 RWS를 탑재한 타입 등 임무에 따른 다양한 파생형이 준비되어 있으며 기본 장비가 아닌 옵션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화학과 생물 방사선 및 핵물질 CBRN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데일리 사바지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터키 방위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 방위성의 라브 프로그램의 후보에는 요리크 외에도 4가지 종류의 장갑 차량이 후보로 선정되어 있어 최종 승자는 시험 차량에 의한 비교 테스트 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러시아 국방부도 미국의 NQ-9을 웃도는 신형 쌍발 무인 항공기인 알티우스 양상기의 인도가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터키의 바이렉탈 에킨치의 인도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양상기의 존재를 알렸기 때문에 터키를 의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일본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TB001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은 중국 무인항공기의 위협을 받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합망료 간부는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용하는 BZK-005 무인항공기를 확인했다고 지난 8월 25일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같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 TB001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25일에 확인된 BZK-005는 중국인 민해방군 공군이 84기, 해군이 21기를 사용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1240kg이고 150kg 정도의 무기 적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BZK-005는 정찰 및 감시형과 무장형의 두 종류가 존재하며 최대 운용고도 8000m에 채공시간은 약 40시간으로 미국의 NQ-1에 해당하는 기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체는 2013년과 2018년에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발견된 무인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에 확인된 대형 무인항공기 TB001은 처음 발견된 중국 무인항공기라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형 무인 항공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형 무인 항공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대형 무인기에 맞설 수 있는 대형 무인기는 MQ-9과 터키의 에킨치밖에 없으며, 터키의 에킨치는 미국의 MQ-9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지만 터키 언론의 말대로 미국의 입김에 놀아나는 일본이라 터키의 대형 무인 항공기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만과 같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금액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MQ-9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